자, 임목법에 따른 임목. 자, 임목은 뭐 자세히 안 나오니까. 자, 임목은 이제 개념만 기억하죠.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모든 수종에서, 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니다. 여러 그루를 집단이라고 그래. 나무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나무 소유자가 이 법이 임목법이야. 임목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걸 임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의 토지에 아무거 여러 개에서 이걸 이제 임목 등기했다. 임목 등기, 즉 임목 보존 등기죠. 그러면 이제 임목이 되는 겁니다. 임목 보존 등기한 걸 임목이라 그래요. 다음 양거리 이번에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자, 줄한 거 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일단 원부가 있어야 돼요. 이 법에 따른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임목 등록 원부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해야만이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고 오른쪽에 양가리 2번 별개 부동산, 독립부동산을 보면 독립부동산. 자, 1번에 임목 매매 밑에 바로 줄거서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겁니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토지는 갑의 거고 나무는 어렵게 된다는 거죠. 자, 임목은 땅과는 분리해서 병한테 처분할 수 있고 또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면 왜? 독립부동산이니까. 토지와는 독립부동산이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저당권에 객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5번에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 똑같습니다. 이도 부동산으로 본다 이겁니다. 본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공장이라고 하죠. 공장에 자, 여기가 우리 공장이라고 하죠. 공장에 우리 의자, 책상, 볼펜, 문필 많잖아요. 그죠? 이 동산이란 말이야. 이걸 통틀어서 이제 공장재단이 되면 이걸 동산이지만 부동산을 본다는 거야. 맨 밑에 2번 별개 부동산입니다. 광업재단도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된다. 별개 부동산입니다. 광업재단에도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에 공장재단은 똑같아요. 공장재단도 1. 공장재단의 의미 광업재단하고 똑같아요. 공장재단도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된 일단의 기업 재산을 말합니다. 자, 양가리 2번 별개 부동산만 기억하세요. 별개. 토지와는 별개라는 거야. 공장재단도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이 이제 토, 건, 입, 광, 공. 요거는 이제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부동산으로 본다. 이건 당연히 부동산이고. 결국은 중개는 부동산만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박스에 보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양가를 이번에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자, 중개대상물 5개 나오네. 1. 토지, 토건, 입, 광공.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 사유물, 개인 소유물만 중개할 수 있잖아. 국공유물은 안 돼요. 개인 소유물 보죠. 동그라미 1번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대상물도 공법상 제한이 있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예를 보면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 건물 가능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건물도 가능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사도, 개인도로, 사유하천 가능해요. 왜? 개인 소유물이니까. 2번도 마찬가지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된 등기되어 있는 것도 가능해요. 사법상 권리행사라는 것은 경매, 공매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나오죠. 경매
등기가 된 주택도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주택도 중개할 수 있어요. 경매 자체를 중개하는 게 아니고 경매 대상인 토지나 건물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압류된 건물도 가압류 상태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도 땅은 당연히 할 수 있고 가처분 등기된 아파트도 당연히 중개할 수 있어요. 자, 중개할 수 있다는 건 쉽게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것은 중개가 개입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돼야 돼.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은 못하는 거죠. 자,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권리 변동할 수 있는 거죠. 예, 매매계약,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중개 못하는 거 보세요. 반대 한번 해보죠. 먼저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들이 있죠. 아까 토건, 입광공 아닌 거, 부동산이 아닌 건 안 돼요. 자, 업권, X죠. 아까 자, 업권 안 돼요. 업권은 고기 잡는 권리잖아. 업권 X. 건설기계, 동산, 업재단 안 돼요. 아까 재단은 무슨 재단만 됐어?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된단 말이야. 토건, 입광공. 다음 항만, 운송재단 X. 다음 부동산 아닌 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업권, 공업소유권 전부 X입니다. 다음 철거민, 입주권. 자, 동산, 금전 안 되죠. 영업용 건물, 이게 뭐죠? 영업권. 다음 상가, 권리금도 안 되죠. 권리금. 가시계, 수목,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입주권 X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개인 소유가 아닌 국유 공유 재산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끝내면 행정, 관청, 청사, 청와대 건물, 시청 건물, 경복궁, 독립문, 또 줄거보죠. 국유 하천. 바다 누구 거죠? 바다도 국유입니다. 국유 국가 거잖아요. 포락지도 국유고, 무주의 부동산 국유, 공도도 국유입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가 이제 공동 사용하는 거 공용이라고 그래.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국유야. 국유니까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맨 밑에 법률행위가 아닌 거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안 되죠.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 원칙은 안 돼요. 자, 근데 거기 법정지상권 지우세요. 법정지상권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우고 상속이나 경매는 중개가 안 되고. 다음 2번 또 예, 정의나 기부 체납은 자, 무상은 경매가 안 되면 무상 유상만 중개업이 가능해요. 정의나 기부 체납은 공짜 무상이니까 중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당구장 표시 이제 할 수 있는 거 상속받은 아파트는 상속받은 아파트니까 개인 소유잖아. 개인 소유니까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죠. 상속 자체는 중개를 못해. 상속은 중개를 못하지만 상속받은 아파트, 땅 이런 것은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중개 가능하고, 또 경매는 중개를 못해. 그러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나 건물은 개인 소유물이잖아. 이거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요. 또 정려는 중개가 안 돼. 정려는 중개 안 되지만 왜? 무상이니까. 정여받은 주택, 땅은 얼마든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중개 대상 권리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거. 자, 일단 뭐죠? 물건이죠. 소유권. 다음 용익 물건 3개 적어봐.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음 저당권, 부동산 임차권. 자, 부동산 환매권도 매매입니다. 매매니까 가능해요. 부동산 환매권 매매. 가등기 담보권도 담보물건이니까 중개 가능합니다. 가등기 담보권 이퀄 양도 담보권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담보권 가능해요. 그 다음 오른쪽에 못하는 거 동그라미 동산질권 안 돼. 객체가 동산이니까 동산질권. 시계 반지 재피는 거 안 돼요. 다음 상속권은 당연히 뭐죠? 상속은 법률 규정이니까 할 수 없고, 영업권 X, 분묘기지권 X,
대토권, 입주권 X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조금 어려워요. 점유권, 이거는 안 됩니다. 점유권은 법률 규정 X, 유치권도 X, 법정지상권도 X, 법정저당권 X야, 원칙은. 그런데 요거는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할 때는. 조금 이따 나와요. 그 밑에 줄 당구장 표시 중개대상 권리는 당연히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도 가능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가능했잖아. 맨 밑에 거 좀 조심하세요. 자, 맨 밑에 걸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그 성립 같은 말 취득입니다. 성립, 취득, 요거는 법률 규정이니까 요거는 중개를 못해요. 자, 보세요. 유치권 취득,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저당권은 법률 규정이니까 성립 같은 말 취득에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잘라주고. 그러나 요 유치권 이전,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저당 이전하는 경우는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무조건 법률의 규정은 취득은 안 돼. 유치권 취득,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저당 취득은 법률 규정이니까 중개가 안 돼. 근데 이미 취득한 것을 팔아먹는 것은 가능해. 이전해 주는 것은 유치권 이전 중개, 법정지상권 이전 중개, 법정저당 이전 중개는 가능합니다. 개입할 여지가 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고 다 풀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02번 문제 보시죠. 용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 모두 골라봐라. 옳은 것. 용어는 잘 봐야 돼. 눈을 또록 떠야 돼요. 자, 기업,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이 나와야죠.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같은 말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정확합니다. 법 조문 그대로 뺏긴 거야. 미연 소속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람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 포함 정확합니다.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이 되어 그의 중개업을 보조하는 자도 소공에 해당합니다. 보조 수행 또는이죠. 리얼 우연한 게 단 1회는 업이 아니네. 1회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는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무등록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옳은 질문이네. 법조문 기역, 리언, 디귿은 법조문 뺏긴 거고 리얼은 판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 3번 보죠. 용어 설명 틀린 것. 자, 1번 중개. 중개는 법조문 그대로 뺏긴.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토건 입광공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 밖에 물건이죠. 그 밖에 권리 물건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문 똑같습니다. 2번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고. 3.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보수받아야죠.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죠. 소속 공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해당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돼야죠. 답이 4. 중개 보조는 무조건 아닌 자. 보조란 말 나와야죠. 공인자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개업 공인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뭐 이상한 지지분한 거 들어가면 틀려요. 또 4번 틀린 것. 1번 계속 나오고 2번 보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다.
3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라는 경우도 저당권 물건이니까 중개 났네요.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자 알선의 부수와 이루어져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당한다. 답이 3, 판례. 사채업자가 부수해서 중개업에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답이 3. 3학년 3반 처벌된다는 거예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이네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단지 보수받을 것을 줄거보죠.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 보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 아니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 대상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5번 거래 당사자가 지역권도 물건이니까 물건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에 좀 이렇게 다른 데서만 넣었지만 그죠? 이걸 딱 맞춰야 돼요. 여기서 막 버벅거리면 눈이 안 보입니다. 다음이. 그래서 앞에를 확실히 맞춰야 돼. 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갑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정도. 자, 일단 시행기간 먼저 외워야 돼. 원칙이 어디서 시행하죠? 원칙이 시도지사야 국토부 장관이야. 원칙은 시도지사야. 예외가 국장이고. 원칙하고 잘 알아요. 1. 원칙. 공인중개사가 되느냐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무조건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경북도지사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2번 예외 국장이야. 국장, 예외 국장. 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를 제출하거나 출제하거나 시행하려는 경우는 미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위원회 의결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현재 3번에 위탁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시험 시행 기간장은 이 시험에 관한 시행 의무를 자, 세 군데 줄거보세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 위탁할 수 있어. 현재는 큐넷에서 위탁하고 있죠. 산업인력관리공단. 거기 대학교 X입니다. 절대 대학교 위탁하면 안 돼. 문제 유출 누리 때문에 그래. 학교는 안 돼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 자격고죠. 응시 자격은 현재는 제한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맨 밑에 뭐 피한정 의견인 파산자도 당연히 시험 칠 수 있어요. 다 시험 칠 수 있어. 딱 2사람 빼고. 오른쪽 갑니다. 전과자도 시험 칠 수 있어요. 양가로 이번에 응시 자격 제한 2명을 내와야 돼. 1. 자격 취소된 자 3년이죠. 자격 취소. 그 자격 취소 이제 기억나나요? 어떻게 했죠? 부양지검고. 그게 자꾸 이제 떠올라야 돼, 자꾸. 그래서 프린트홈을 가지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부양지검고. 자격 취소된 3년이죠. 35조에 따라, 자, 줄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습니다. 시험 치지를 못해요. 자격 취소 3년입니다. 부양지검고.
다음 이 시험 부정행위자 5년이죠. 큰일 하다 걸리면 5년입니다. 자,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장 줄이면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을 무효를 하고 그 처분이 무효처분이야. 무효처분이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5년. 고로 이 경우 줄거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즉 시도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줘야 돼. 5년간 시험 못 치게 하려고 통보해줘야 돼. 그럼 자격 시험 못 치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어. 자치당한 사람 5년, 부정행위에다가 무효 처분받은 사람 자치 3년, 무효 처분받은 사람 5년입니다. 2명 말고는 다 시험 칠 수 있어요. 저 전과자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 시행은 1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농구름쳐 1회가 아니야. 1회 이상 시행합니다. 1년에 한 번, 2번, 3번, 4번 할 수 있어요. 이상이야.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할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는 있어요. 아니할 수는 있다. 자, 시험 시행 기간은 뭐 1, 2회 구분 시행, 이거는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다음 장 갑니다. 4번에 응시원서 제출하러 갑니다. 4번에 1. 응시원서 제출입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 즉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돼. 응시원서도 별지서식이란 말이야. 별지서식이니까 국토부령이야. 국토부령 별지서식입니다. 거기에 상식적으로 하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이야. 1호. 왜? 시험 치는 게 처음이니까. 1호 서식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안 친 사람 수수료 반환해 주는 거 있죠?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맨 밑에 5번 시험 과목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별지 또 서식이 있어. 별표 1번입니다. 시험과 상관이 없고 1차 2과목, 2차 3과목이죠. 자, 6번에 시험 시행 공고.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정리하죠. 1번에 예정 공고. 요거 금년 예정 공고 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법제 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 기간 줄거세요. 계략적 사항입니다.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야. 2월 말. 원래 이미 별표로 발표했어요. 2월 말까지 신문 등 진행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일간신문, 우리 일간신문, 조중동, 반보, 서울신문, 방송 중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이미 공고했어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예정공은 언제까지 한다고?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신문이나 방송에 한 군데 이상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정식 동그라미 정식 공고입니다. 정식 공고는 90일 전이죠. 자, 시험 시행기간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 장소, 방법 등등등 필요한 사항을 자 줄거보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 한 개 이상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돼. 아까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 2월 말. 정식 공고는 90일 전. 이건 기억해야 돼요. 2월 말 90일 전. 다음 7. 출제와 채점. 이거는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다음 8번 옵니다. 시험 합격자 공고.
합격자 공고. 현재는 절대평가 내고 상대평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맨 밑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시험 합격자 이걸 상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평가가 뭐냐 보죠. 1번 시험 시행기간 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위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예컨대 뭐 만명, 1000명 한 후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위원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게 다른 시험은 다 지금 상대평가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만 현재 절대평가입니다. 곧 상대로 갈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4번 오세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 이건 기억해야죠. 이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줄로 나가죠. 시험 시행 기간 장원 원칙이 어디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듯 이를 결정을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그럼 공고했어요. 아침에 이제 한 9시 되면 여러분들 띵동 하고 문자 와요. 이제 띵동 하고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습니다 하고요. 자, 9번 자격증 교부하도록 가야죠. 1. 자격증 교부는 자, 조심해야죠. 시도지사가 줍니다.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 그럼 국토부령에 보면 자, 1개월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죠. 자, 줄거 나가죠.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줄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법 5조에 따른 자, 줄거 나가죠.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냅니다.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2호 서식에 자, 줄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한 후, 요건 기억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서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에. 그 이번에 이제 자격증 교부 대장은 현재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합니다. 현재 다 전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 받았어요. 자격증 누가 준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취소 누가 한다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해. 부양지검고 하면 또 자격정지도 시도지사가 자격정지합니다.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금리 2개 서서 확인. 이제 그런 게 자꾸 기억이 나야 돼. 아직까지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안 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다음 이번에 자격증 분실해서 그럼 재교부 받으러 가야 되잖아. 재교부 받으러 갈 때는 자, 돈 내야 돼요. 아까 처음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돈 안 내. 왜냐하면 응시수수료에 그 돈이 들어있단 말이야.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교부 할 때는 돈 내야 돼. 갑니다. 이 자격증은 재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부령 즉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도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내야 돼. 이제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정책심의위원회도 한 2년에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매년 나올 때도 있고. 자, 일단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좀 길죠, 그죠? 정책심의위원회로 줄입니다. 1.
국토부에 설치합니다. 국토부. 자, 읽어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4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줄거세요.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동그라미 크게 쳐 둘 수 있다야 둔다 X입니다.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라고 그러죠. 임의기관. 정책심의원에 둘 수 있다. 그 4가지인데 그 4가지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자,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거. 자격 취득 이건 반드시 시도의사가 따라야 돼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상대평가를 바꾼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2.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작년, 저작년에 바뀐 게 3번 중개보수가 바뀌었고 4번 손해보상 책임보장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죠. 그 2개는 바뀌었어요. 1번, 2번 아직 안 바뀌었고 2번 중요 시도지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게 그 1번이야.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그 4가지 중에서 제1호가 뭐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의 사항은 반드시 따라야 돼.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 4가지 다를 따르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 예컨대 상대평가를 의결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됩니다. 2번, 3번, 4번은 의결해도 안 따를 수 있어요. 1번은 반드시 따라야 돼. 그리고 1번이 중요해요. 자, 2번 구성에서 그 숫자 럭키 7죠. 럭키 7 7-11 공인중개사 정책 자 심의위원회는 자 줄거세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홀수 7-11입니다. 7-11 럭키 7-11이다. 위원장 포함.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장도 조심하고 위원장도 장관이 아니고 제1차관이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줄거세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제2차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 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저거 부위원장이 없어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게 아니야. 부위원장이 없어요. 자, 밑에 이제 위원 자격은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오른쪽은 8명 외울 필요는 없고 3번에 임기 갑니다. 임기는 원칙은 2년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한으로 합니다. 자, 3번에 위원회 제척, 회피, 기피 이거는 가끔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제척, 기피, 회피는 자, 위원이 공평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1. 제척은요, 당연히 그 업무에서 빠져나가는 게 제척되는 거야.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그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역을 해서 당연히 제척당한다, 배척당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 심의 의결 사항하고 좀 관련성이 있으면 거기서 이해관계니까 배척당하는 거죠. 특히 뭐 배우자나 이런 거죠. 1. 이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이었던 사람이나 배우자가 본인이 안건과 관련되면 당연히 채척당합니다. 다음 2번 친족. 이혼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특히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 3.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이원 자기 자신이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하면 이해관계자라. 이럴 땐 채척당해요. 다음 4.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였던 경우도 채척당합니다. 그 다음 2번은 기피는, 자, 기피는 신청하는 거야. 너 거기서 빠져라고 기피 신청입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원에게 너는 공정한 심의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친구와 대학원 동기니까 너 빠져라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합니다. 기피 신청은 다음 3번의 회피는 이원 본인 스스로 거기에 빠지는 게 회피입니다. 회피 스스로 회피하는 거죠. 이원 본인이 아까 제1항 각호에 따른 채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네 가지 채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은 심의 의결해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심의되겠죠. 채척은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배척되는 게 채척이고, 회피는 스스로 회피 빠지는 거고, 기피는 당사자 신청하는 겁니다. 자, 4번 해촉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4번 이원의 운영가입니다. 자, 1. 이원장이 누구라 그랬죠? 이원장. 국토부 제1차관이야. 이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 2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자, 줄거보죠. 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3번이었어. 3번 7일 전이야. 이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 전까지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일 전까지입니다. 7일 전까지. 며칠 전까지 통보한다고? 7일 전이야. 우리 이제 지적법에서는 다 5일 전이에요. 지적법에서는 축척변경위원회 이런 것들 하면 5일 전인데, 여기 우리 종교사법은 7일 전입니다. 다음 4번은 상식이고, 이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오른쪽 3절 갑니다. 자, 자격증이 아니고 자격증이죠.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아까 부양지 금고 이거야. 자격증 양도하면 뭐가 돼?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입니다. 자, 1.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자, 양도 1번에 양도 대여 의미 줄거세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에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 자격증을 양도는 팔아먹는 거고, 또는 대여 빌려주는 거죠. 대여에서는 아니 된다. 또 대여란 개념 나오죠. 바로 옆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해는 알면서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너무 쉽죠? 빌려주는 것. 자, 그 밑에 이거 판례는 쉬운 거니까 2번 한번 볼까요? 관련 판례.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
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조심하셔야 돼요. 줄거세요.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그라미 형식만 갖췄을 뿐, 형식만, 즉 인감 도장만 찍었을 뿐 동그라미 크게 쳐. 실질적으로 해야 돼.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따진다, 실질적으로 따진다, 실질적으로 따진다는 거야. 형식적으로는 자 공인중개사가 가가지고 인감 찍어줬어요. 그러나 실질적 업무는 무자격자가 했다면 자격증 빌려준 데 해당합니다. 3학년 3반 처벌받아요. 무자격자는 처벌받고 그 다음에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1학년 1반이죠. 자 3번에 위반시 제대 옆에 적으세요. 1학년 1반 자치 바로 엿버려야 돼. 자격증 양도대회는 자치 1학년 1반이에요.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에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이서 뭐 빌려주고 빌리고 뭐 팔고 사고 하면 무조건 1학년 1반이야. 그리고 자치 2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자격 취소 당합니다. 자치 부양지 금고 부양지 경고. 다음 2번 갑니다. 양도 대여받은 자도 1학년 1반이죠. 조심할게. 빌리거나 산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 취소당하는 아니고 처벌만 받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학년 1반에 처합니다. 자, 3번 알선도 마찬가지야. 알선한 자도 1학년 1반입니다.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등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알선하면 1학년 1반에 처한다. 자 4절 공인중개사 아닌 자야. 아닌 자는 명칭 사용하면 안 돼. 아닌 자 그러면 1학년 1반이죠. 자, 법 8조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그 판례 나오죠. 두 개. 1. 무자격자가 바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명칭 기재에 사용하는 게 바로 명칭 사용금지죠. 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 간판 설치한 경우도 유사 명칭 사용입니다. 1학년 1반이에요. 그 제재가 1학년 1반. 그때 우리가 자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그때 같이 자꾸 봐야 돼. 이제 프린트물 나갔죠, 그죠? 프린트 보면서 자꾸 읽어봐야 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암기가 돼. 한꺼번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엄청나게 많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기출을 한번 보죠. 01.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1번이네. 시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의사 따라야죠.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해봐야 돼. 상대평가로 바꿨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 니은 국토부 장관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틀렸네, 그죠? 사후 의결이 아니라 사전에 가돼.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 정책심의위원회는 사전심의 의결 기관이야. 사후 기관이 아니야. 사전.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뭐 하지 않을 수 있죠? 시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전쟁이 났다든지 폭동이 났다든지 그러면 시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정확하고. 리얼. 국장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틀렸네요. 누가 하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 취소, 자격증지는 시도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돼요. 자,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작년 문제네. 34예요. 틀린 것. 1번. 이원은 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장난쳤네 완전히. 이원은 누가 한다 그랬죠? 에? 누가? 국장입니다.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꼬이면 안 돼. 이원은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답이 1. 2번. 심의사항에는 4가지 중개 보수 변경 사항도 포함됩니다. 4가지. 3. 이원의 심의사항 중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반드시 시도자에 따라야 한다. 4번. 이원자 1명 포함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하 이원으로 구성한다. 세븐일레븐. 5번. 이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네요. 대리인이 있다면 채척당하죠. 어떤 경우는 그 이원은 이원의 심의역일에서 당연히 채척이 된다. 답은 1. 이렇게 장난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등록하러 가죠. 조금 있다 등록을 합니다.